아이의 수학 공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엄마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도 질문을 많이 하고, 제가 이제 교사인데 네. 교사인 엄마들도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학부모를 위한 실천적인 교육 전문 채널 교집합 스튜디오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주단쌤이고요. 오늘 스튜디오에 저랑 같이 오래간만에 수학 이야기를 하실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14년차 지금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이시고요. 얼마 전에 엄마의 수학책이라는 굉장히 좋은 책을 쓰신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이제 수학 때문에 우리 아이들 어떻게 지도해야 될지 여러 가지로 이제 골머리를 썩으셨던 학부모님들께 좋은 말씀 나눠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저희 구독자분들께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14년차 수학교사이자 초등학교 쌍둥이 남매 엄마인 김미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14년차 고등학교 선생님이시죠? 네. 요즘 고등학교 아이들 수학 정말 힘들어하죠, 선생님? 네, 너무 힘들어해요. 네, 그런데 생각보다 이 학생들이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항상 수학 문제집을 풀고 있고. 정말요? 네,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고, 특히 요즘 3월이잖아요. 그쵸, 네. 그쵸. 이제 일주일 됐는데 정말 눈빛이 정말 막 수학을 너무 열심히 공부할 것처럼 막 반짝반짝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벚꽃이 좀 지는 4월이 되면 이제 5월, 5월이 가까이 오면 이제 픽 쓰러지는 아이들이 생겨요. 네. 그래서 수학을 좋아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좀 힘들어하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도 항상 아이들 만나면서 그리고 학부모님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우리 애들은 사실 솔직히 수학 잘하고 싶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어렵고 또 어느 순간부터 손 놔버리면 더 이상 이제 극복이 불가능하니까 이렇게 못하는 아이들, 무너지는 아이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때까지는 그냥저냥 성적을 이제 유지하다가 고등학교 때 갑자기 이제 발휘하는 아이들도 종종 만나시잖아요. 네, 맞아요. 그 아이들은 도대체 어떤 잠재력이 있길래 고등학교 가서 그나마 제일 중요한 고등학교 때 수학을 잘하게 되는 걸까요? 중학교 때는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않다가 고등학교에 두각을 나타내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수학적 재능이나 소질은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저도 쌍둥이 남매를 키우고 있지만 한 아이는 뭐 국어를 좋아하고 한 아이는 수학을 좋아하는 것처럼 아이들마다 다 성향이 다르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학적 소질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 바탕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거랑 좀 별개로 끝까지 해내려고 하는 끈기가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주변에 별로 굴하지 않고 내가 하려고 하는 거를 목표로 해가지고 그거를 끝까지 해내는 뭐 그런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결국에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이 되면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럼 그 끈기는 타고나는 걸까요, 선생님? 끈기가 타고나는 기질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제가 이렇게 여러 명의 아이들을 상담을 하고 보아온 바로는 부모님하고의 관계가 좋은 아이들이 아무래도 공부를 하려는 나의 힘이나 그런 끈기가 좋다.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발견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 학부모님들이 궁금하신 얘기가 엄마가 어디까지 아이들을 지도해야지 그런 끈기도 만들고 수학을 그나마 싫어하지 않고 쭉 이제 제대로 공부하는 아이가 될까 이런 거 되게 궁금해 하시거든요. 사실 저도 어머님들한테 지도하지 마세요. 가르치지 말고 코칭하세요. 이런 말씀 굉장히 많이 드리는데 선생님 책에서도 제가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엄마가 수학적인 어떤 이제 지식들을 조금 즐겁게 이제 읽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엄마가 이 책을 읽고 아이한테 직접적으로 수학을 가르치라는 그런 메시지는 아니신 거죠? 네,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의미를 담아서 이런 책을 쓰셨나요? 엄마들이 너무 아이의 수학 공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엄마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도 질문을 많이 하고 제가 이제 교사인데 교사인 엄마들도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원래 자기 자식들 가르치는 네, 맞아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데 이제 엄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르치는 거와 코칭하는 거는 정말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렇죠. 가르치는 거는 뭐 구구단을 외우는 방법, 혹은 연산을 잘하는 방법, 혹은 내가 부족한 거를 어떻게 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는 꼭 엄마가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이가 저학년일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끼고 공부를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고학년이 되고 사춘기가 되면서부터는 자립심이라는 게 좀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그럴 때 엄마들이 가르치는 거에 집중하기보다는 코칭하는 그거를 좀 집중을 하는 거를 저는 추천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운동 경기에서도 코치와 감독이 다른 것처럼 네. 전체적인 맥락을 읽고 이 운동선수가 어떤 부분이 필요하고 어떤 것들이 해야 되는지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그렇게 코칭하는 역할을 엄마들이 하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코칭을 하려고 해도 그 선수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네. 이제 추적해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엄마한테 약간의 수학적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건가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엄마들이 아무래도 고학년 아이에서부터 중학교까지 가서는 엄마들이 아이가 질문을 해도 뭘 답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럼요. 막막하다는 엄마들이 굉장히 많이 만났어요. 맞아요. 그래서 아이를 가르친다는 거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수학의 맥락을 좀 익히고 우리 아이의 현재가 어느 정도 수준에 달했는지를 좀 파악을 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책에서 이제 중학교 수학에 관련된 내용을 좀 재미있게 읽을 수 있게 제가 담아봤는데 네. 이제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관련된 수학 중에서 허리 부분인 중학교 수학에 대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맥락을 짚어가면서 이제 초등학교 부모님은 앞으로 어떤 내용을 배워나갈지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이 중학교 내용이 어떻게 심화될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 우리 아이를 이제 코칭하는 데에 집중을 할 수 있는 거죠. 혹시 선생님 자녀분들이 지금 초3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그러면 초3 아이들한테도 이제 수학적으로 뭔가 코칭을 하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어떤 루트를 타고 지금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아무래도 수학교사다 보니까 네. 제가 너무 수학적으로 접근을 하거나 좀 가르치려고 들거나 이러면 아이들이 너무 버거워할 것 같은 부담감이 가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네. 저는 최대한 힘을 빼고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수개념을 좀 익혔으면 하는 마음에 이제 수학 보드게임을 위주로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가족들하고 수학 보드게임을 하면서 되게 재미있게 놀면서 이제 수 개념을 익히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들어가부터는 이제 학습지를 한 장, 두 장 혹은 두세 장씩 매일매일 꾸준히 풀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학습지를 하루에 두세 장 정도 꾸준히 푸는데 제가 이제 워킹맘이다 보니까 네네네. 그거를 매일매일 채점하거나 뭐 모르는 거를 설명해 주는 데는 시간이 나지 않고 그래서 저는 아이들하고 같이 저녁 7시면은 항상 학습지나 학교 공부할 거를 스스로 공부를 하는 습관을 들이기로 약속을 했어요. 언제부터요? 거의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같이 이제 시작을 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옆에다 아이를 끼고 가르치고 막 채점해서 혼내고 이런 걸 하지 않고 이제 그 시간이 되면 스스로 책상에 앉아서 그날 해야 되는 공부를 찾아서 하고 이런 거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수학적 실력보다는 이게 꾸준히 뭔가를 해나가는 스스로 해나가는 그런 자율성을 좀 기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혹자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저분은 수학 선생님이시니까 그렇게 지금 수학을 바뀌고 가르치진 않아도 나중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엄마가 해결해 줄 수 있잖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네, 나는 네. 그런 엄마가 아닌데 네. 우리 애도 저 선생님처럼 그냥 저렇게 그냥 습관만 조금씩 들여도 우리 애가 나중에 괜찮을까? 이렇게 혹시 걱정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이 이후에 네. 아이들을 또 가르치실 생각이 있으신 건 아니시죠? 저는 그럴 생각이 없고요. 네네네. 네, 그럴 만한 여력도 없고 바쁘고 저는 이제 저희 아이들이 굉장히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아이들이라 제가 옆에서 이렇게 끼고 가르치려고 하면 부정적 효과가 난다는 거를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엄마들이 그렇게 나중에 돼서 어려워하거나 그러면 내가 가르치니까 그렇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벌어지지 않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아요. 분명히 수학은 어려워요. 어렵고 나중이 되면 어려운 내용을 공부를 해야 될 시기가 오고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가 위기에 봉착하는 순간이 항상 오거든요. 네네. 근데 그것이 엄마가 수학교사라고 해서 이 아이가 해결을 해주는 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거는 아이 스스로 닥쳐야 될 문제고 엄마는 옆에서 격려와 따뜻한 관심을 주면 이 아이가 그 끈기 있는 그 힘을 길러 나가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제 일반적인 이제 수학이 좀 두려우신 학부모님들조차도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자율적으로 이제 공부하는 습관을 잘 만들어 주시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끈기를 갖고서 뭔가 도전할 수 있는 아이가 된다면 그냥 부모님의 역할은 그냥 코치여도 충분하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네. 네, 이 책 제목이 엄마의 수학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보는 수학책인 건데, 네. 그럼 엄마의 수학 공부가 우리 아이들의 수학 공부에 올바른 영향을 끼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이 이 책에 어떤 노하우를 담아주셨는지 살짝만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제가 이 책에도 적어놨는데 엄마가 아이의 수학 공부에 좋은 영향을 끼치기 위해선 엄마부터 수학에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해요. 네. 주변에 보면은 대학이 끝나고 나면은 나는 수학이라는 걸 전혀 하지 않았다. 고등학교 끝나면 안 보는 분들도 많죠. 아, 맞아요. 네네. 네, 고등학교 끝나면 학교가 이렇게 끝이 나면 이제는 다시는 수학하지 않을 네, 거야. 맞아요. 이제는 지긋지긋한 수학. 맞아요. 그래서 수학이 도대체 무슨 필요가 있길래 라는 식으로 수학을 아예 손을 놓으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으신데 네. 그러면서 자녀에게는 수학이 중요하니까 공부를 해야 해 라는 식으로 강요를 한단 말이에요. 그쵸. 저는 그게 아이들한테 어느 정도는 다 전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엄마부터 학부모님부터 먼저 수학의 그 내면에 들어있는 그 배경과 이해를 좀 하시고 그다음에 수학에 좋은 감정을 가지고 아이에게 정말 수학을 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아이가 왜 수학을 싫어할까? 우리 아이가 왜 수학을 싫어할까에 대한 의문점인데 네. 만약에 아이가 학교에서 수학 점수를 50점을 받아왔어요. 그러면 엄마의 표정이 그쵸. 실망하는 표정. 그죠. 왜 그랬어? 뭐가 부족해? 다른 애들은 몇 점이야? 그쵸. 이런 식의 이거 아는 건데 실수했잖아. 이거 아는데 실수했는데 너 이거 왜 틀렸니? 맞아요. 그런 표정과 이런 것들이 결국엔 아이들한테 이게 뭐가 잘못됐나? 수학은 못하면 혼나는 건가? 라는 인식이 저는 거기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엄마는 살짝 돌을 닦아야 될까요, 선생님? 네, 맞아요. 엄마는 돌을 닦으시고 저도 저희 이제 아이가 한 번은 엄마 나 너무 학교에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한 번은 그래 그러면 수학 익힘을 한번 가져와봐. 그래가지고 가져와서 같이 이 틀린 문제를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네. 풀어 나갔어요. 근데 만약에 왜 못하니 이것도 틀렸어? 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수학의 긍정적인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엄마부터 수학에 좀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좀 가지는 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런 거잖아요. 초등 때 점수 1, 2점 한두 문제가 정말 고등학교까지 쭉 연결된다거나 뭐 초등학교 때 항상 만점을 맞는다고 해서 고등학교에 가서 항상 만점을 맞는 아이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아니에요. 네, 그래서 네. 어머님들이 저는 일희일비하고 아이들의 실수에 대해서 그렇게 뭔가 질책하시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은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실 필요가 네, 맞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중에 제가 계속 생각을 했던 게 아이들이 실수를 하는 게 습관이 될까 봐 또 걱정하시는 어머님들도 네, 많이 있긴 맞아요. 하거든요. 근데 네. 선생님들이 경험하셨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지금 비록 그런 실수를 조금씩 하고 지금 조금은 부족하더라도 끈기라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들을 어머님들이 놓치지만 않으시면 아이들이 나중에 스스로 뭔가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생길 네.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선생님이 서문에 또 그런 얘기를 써주셨거든요. 수학이 성찰, 삶의 지혜, 뭐 이런 거를 깨닫는 하나의 도구이기도 했다라는 이제 뉘앙스의 글들을 써주시긴 했는데 이게 우리 아이들이 흔히 물어보는 엄마 도대체 수학을 왜 공부해? 라는 그런 얘기랑 조금 연결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저도 되게 어렵거든요. 아이들이 그런 질문을 하면 현실적인 대답을 해줘야 될지 아니면은 정말 이제 이상적인 얘기를 해도 괜찮을지 고민을 많이 하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시나요? 저도 아이들이 학교에서 학생들이 항상 질문해요. 네. 학기 초면. 선생님, 수학 왜 배워야 돼요? 그죠. 수학은 도대체 왜 하는 거예요? 맞아요. 왜 이게 저희를 이렇게 괴롭히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그거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드리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네, 이게 수학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거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수학 공부를 못했다고 해서 우리 삶이 실패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저는 수학으로 인해서 무슨 우리 삶에 특별히 영향을 주기 때문에 수학을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이 수학이라는 그 내용 안에서 우리 삶의 어떤 어려웠던 문제, 네, 어려웠던 어려움. 문제 네. 이런 성찰 이런 것들을 좀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면 조금 다르게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저는 이 책에서 원주각, 항상 동그라미 안에서 같은 원주각을 보면서 변함없는 부모님의 사랑을 떠올리거나 무리수 같은 걸 소개하면서 네. 우리 삶을 떠올리게 하는 거를 연관지어서 생각하면 좀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감성적인 수학책이었어요. 네.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은 선생님도 이과시지만 제가 또 저희 채널에서 저희 남편인 권 소장님은 이제 문과고 저는 네, 이과여서 둘의 감성이 굉장히 큰 학부모님들의 웃음 포인트거든요. 아. 저는 좀 메말라 있고. 아, 정말요? 네, 그분은 좀 감성적이어서 이제 약간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아니, 같은 이과신데 어떻게 이렇게 감성적인 얘기들을 쓰셨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저는 이 책이 정말 좋았던 게 이 사파가 네. 너무 괜찮았어요. 근데 읽어보니까 남편분이 그림을 네, 그리셨다고. 맞아요. 네. 미술 전공자세요? 미술 전공자는 아니고 네. 그냥 일반 회사원인데 공대생이었어요. 정말요? 네, 그래서 감성을 겸비한 공대의 공대생. 감성입니다. 네. 그 공대생이었는데 이제 제가 수학과니까 네. 이 책을 쓰면서 이제 같이 얘기를 많이 나누게 됐어요. 남편하고. 네네. 그러면서 남편이 이제 그림 그리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공대생이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책에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보는 건 어떨까 제안을 했더니 흔쾌히 이제 허락해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앉혀놓고 네. 설명을 했죠. 네. 네, 이런 주제로 쓸 거고 이런 내용인데 사파를 그려봐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해를 하면서 그거에 맞는 좀 약간 개그 코드 본인만의 약간 네네네. 뭔가- 저는 재밌었어요. 공대 감성이라. 네, 네네. 그 개그 코드를 살짝 넣어가면서 했는데 이 책을 너무 그 일러스트를 너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기회가 되시면은 서점 가셔서 이 책 한번 들춰보시면요. 저는 솔직히 빵빵 터지는 부분들이 몇 개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별로 지루하지 않게 엄마의 수학책을 해서 되게 조금 무겁지 않을까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걱정은 이제 내려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좀 드려볼게요. 이 책은 어떤 어머님들이, 어떤 학부모님들이 어떻게 활용하시면 좋을지 이제 저자 입장에서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 책은 자녀 수학 교육에 있어서 고민인 학부모님들은 누구나 필요한 책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혹시나 자녀와 수학 공부로 인해서 다툼이 있거나 네. 아니면 우리 자녀가 수학이 너무 어려워해서 고민이 있는 모든 학부모님들이 이 책을 한번 들춰라도 보셨으면 좋겠어요. 수학에 있어서 너무 힘을 주지 마시고 공부하는 주체가 엄마가 아니라 아이가 될 수 있도록 그 공부의 주도권을 아이에게 넘겨주시고 엄마는 수학의 전체적인 맥락을 훑어보면서 이 수학을 왜 배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삶의 성찰을 자녀에게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엄마, 학부모님들이 이 책을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아이들이랑 한 챕터 한 챕터 읽으시면서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기회겠네요. 네, 그것도 좋겠지만 네. 저는 그렇게 엄마가 의도적으로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는 티가 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책을 아이가 공부할 때 어머님이 이 책을 이렇게 읽어보시고 식탁 위에 올려놓거나 혹은 뭐 침대 머리맡에 놀려놓고 네. 아이가 엄마가 수학 공부를 하는데 뭐 하는 거지? 하면서 아이도 같이 들춰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 그런 자연스러움을 저는 추구를 합니다. 네, 좋겠네요. 한번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선생님이랑 이제 수학 얘기하니까 저는 너무 좋았거든요. 아, 네. 네. 우리 학부모님들도 수학에 대해서 항상 관심 많으시고 걱정 많으시지만 오늘 영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 들으셨을 거란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선생님이 말씀 한마디, 추천의 말씀 혹은 이제 당부의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우선 자녀 교육에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학부모님이 많은 것처럼 자녀를 위해서 고민을 하고 어떤 거가 도움이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이. 네. 그런 학부모님도 너무 다들 대단하시고 존경스럽습니다. 그런 학부모님들 수학 공부에 있어서 조금 더 조급함을 내려놓으시고 우리 아이를 좀 더 믿어주세요. 그리고 수학에 대해서 나는 안 해. 나는 이제 수학은 끝이야. 라는 생각보다는 고등학교를 지나고
성적에서 벗어나서 수학을 바라보는 거를 한 번이라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 저 이거 완전 공감돼요. 네. 오히려 나이 들어서 수학 싫어했던 사람이 이런 책 읽고 진짜 재밌어하는 경우 많이 봤거든요. 아, 네. 그러면 정말 저는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네, 어쨌든 오늘 이제 선생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책 나눔 이벤트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책 나눔 이벤트와 관련된 내용은 더보기와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선생님을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